네, 볼보 S80 2세대 타이로드 엔드를 또 시켰어요. 그 전에 그 주문했던 거는 맞질 않아 가지고 뜯어서 영상 만들고 폐기를 했죠. 근데 이게 새로 왔는데 일단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외관상으로는 이쪽은 타이로드에 돌려서 끼우게 돼 있죠. 여기다 돌려서 끼우게 돼 있고, 그럼 타이로드를 그 끼울 때 손으로 돌릴 순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면이 깎여져서 양쪽으로 잡을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너트가 들어가서 고정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안쪽으로 좀 더 넣고 빼고 하면서 바퀴에 그 수평을 좀 맞추죠. 얼라이먼트 잡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요쪽에는 이제 로어암 쪽에 연결을 해서, 로어암에 연결이 되겠지? 로어암에 연결이 되나? 근데 그 전에 안 맞았던 거는 일단은 이게 안 맞았죠. 이 두께가 두께가 안 맞아가지고 이거를 헐렁헐렁해서 그 끼웠다가는 정말 큰일 나죠. 근데 좀 두꺼워요. 그 전에 시켰던 것보다 조금 두껍고, 그리고 이게 개선품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차에 장착되어 있는 게 출고 당시에 장착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그걸 빼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더 두껍고 큰 것 같아요. 이게 크기가 지금 장착되어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처럼 보여. 아무리 봐도. 뭐 크면은 내구성이 더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타이로드 엔드가 얼마나 중요한 부품이냐면, 뭐 모든 부품이 다 중요하지만 이게 깨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이쪽이 떨어져 나가든가, 이게 뭐 단단한 그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깨진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차 자체가 속도가 워낙에 나고 그 다음에 무겁지 않습니까? 그럼 바퀴나 이런 게 어디 빠지든가 달린 상태에서 노면에 구멍이 나 있거나 이러면 바퀴가 빠지면서 충격이 되죠. 쿵쿵 충격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게 되면 운전대가 안 돌아가요. 운전대가 돌지를 못하고, 당연하죠. 운전대가 돌 수가 있네. 이게 움직여주는 건데, 이게 이렇게 운전대 돌릴 때, 이거 가지고 됐다. 운전대 돌릴 때 이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운전대 돌릴 때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런데 이게 깨져버리면은 이쪽으로 됐든 이쪽이 됐든 이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죠. 여기 떨어져 나간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뭐 교체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왜냐면 이쪽이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꼭 끼워져서, 안에 그리스가 있긴 하지만은 이게 이렇게 꼭 끼워지게 돼 있어요. 이 밑에까지 꼭 끼워져 있기 때문에 이쪽이 끼워지는 거라서, 이 나사가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막 당장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나사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여기가 또 깨지겠죠. 충격을 하면서 이쪽이 쿵 때리면 여기가 떨어져 나가거나 이쪽이 떨어져 나가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경우가 드물기는 한데, 이게 깨지는 경우가 드물기는 한데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특히 그
포톨이라고, 낱개영어로 포톨이라고 얘기하는 도로에 구멍 난 부분, 도로 관리를 제대로 안 돼가지고 도로에 구멍이 나 있으면 이게 절단이 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어요. 특히 구멍이 조금 깊이 패여 있다거나, 뭐 깊이 패여 있으면 말할 것도 없죠. 그건 5cm 이상만 패여져 있어도 상당한 충격을 받고, 한 7cm, 10cm 이상 된다 그러면 바퀴가 아예 완전히 툭 떨어져 나간다는 건 어려운 얘기지만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그렇게 망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가 되는 부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타이로드 엔드. 근데 이거 내가 한번 깨져봤거든요. 예. 이거를 타이로드 엔드라고도 하는데 브라켓이라고도 해요. 브라켓, 잡아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잡아준다, 브라켓. 이 브라켓이 깨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이 브라켓이 깨진 상태에서 그걸 모르고 자동차 전용도로나 뭐 고속도로나 이런 데를 주행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핸들이 안 돌아가죠. 핸들이 돌아갈 수가 없죠. 핸들이 여기 잡혀서 돌아가는 건데, 이게 떨어져 나가 버리거나 깨져 버리면은 핸들이 안 돌아간다고. 그럼 직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있다니까요. 뭐, 죽을 뻔했죠. 고속도로에서 핸들이 안 돌아가는 거야. 와, 정말 기가 찰노르죠. 고속도로에서 핸들이 안 돌아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뭐 새 막 끼리릭 소리 나고, 진짜 뭐 차가 완전 뽀개지는 소리가 나요. 강제로 돌려야 되니까 어렵사리 돌려가지고 출구로 나와가지고 이제 차를 딱 댔어요. 어렵사리 차를 댔어요. 됐는데 그 다음부터 차가 바퀴가 안 돌아가는 거죠. 핸들 자체가 안 돌아가요. 핸들이 안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견인을 해서 센터에 가서 수리를 했는데, 비용이 그때 300 몇십만 원이 나왔죠. 그러니까 좀 심각한 문제지. 근데 그게 포톨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수리를 2번을 했는데, 한 번 수리를 맡겼을 때는 이제 로어움이나 이런 거를 교체를 했단 말이야. 로어움 교체하고 뭐 관련 부속도 교체하고 한 400만원? 한 400만원쯤에서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교체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가다가 또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 부분에 균열이 있었던 거예요. 요 부분에 그 포트홀 충격으로 해서 균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센터에서 로어함하고 다 교체를 하면서 이거를 확인을 안 한 거야. 근데 뭐 한편으로 보면 뭐 이해가 되기도 하긴 하는데, 솔직히 나는 이게 균열이가 있으면 완전히 충격이 돼가지고 저게 떨어져 나가버리면 보이잖아요. 근데 균열이가 있었던 거야. 그것도 그렇게 되기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딱 그 떨어져 나가기 직전까지 그 미세한 그 정도의 힘이 딱 가해지면서 균열이 딱 가 있었던 거죠. 그냥 붙어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출고를 한 거야, 센터에서는. 그랬다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난리가 났으니까 그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차를 빼려고 막 핸들을 있는 힘껏 당겼을 거 아니에요. 이게 떨어진 상태에서. 근데 바퀴 하나는 걸려 있고, 근데 바퀴 하나만 돌린다고 해서 그게 돼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핸들을 돌릴 수밖에 없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핸들을 막 확 돌리는 것도 안 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울 수도 없는 거고. 살짝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센터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점검을 해봤더니 드라이브 샤프트 그러니까 완전히 다 박살이 나고, 그리고 이것도 박살이 나고, 그리고 뭐 성한 게 아무것도 없었죠 진짜. 근데 몇 개 안 돼요. 그때 이 로엄하고 뭐 이 타이로드 엔드하고 타이로드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샤프트 조향기어 뭐 옴기어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조향기어 뭐 그것도 교체를 하고 몇 개 교체를 했는데 300 몇십만원에 나왔고, 원래는 한 400이 넘어가는 건데 센터에서 본인들도 이걸 확인을 못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감액을 해서 해준 건데, 그렇게 이게 좀 중요한 부품이에요. 중요한 부품인데 워낙 잘 안 깨지는 부품이다 보니까 이거를 교체를 하거나 이게 문제가 있거나 이거를 확인을 하는데 좀 소홀하죠. 그리고 이게 웬만하면 붙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쪽에 물려가지고 고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나가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위에 붙어 있기만 한 거고 고정만 시켜주는 거라서. 근데 이게 떨어져 나갈 일이 있겠어요? 웬만해서는. 다른 데가 완전히 박살나기 전에는. 교통사고 좀 크게 나거나 그래서 바퀴가 완전히 밀려버린다거나 그러면 이거는 완파가 되죠. 완전히 그냥 파손이 되죠, 이거는. 근데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도로를 다니면서 계속 충격을 해요. 한국의 도로는 문제가 많은 도로죠. 한국의 도로, 뭐 다른 후진국들도 좀 더 심하지만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한국 도로는 일단 이용량이 많고, 그리고 무거운 차들이 다니는데 물류차들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아스콘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스콘은 무게를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홈이 자주 패요. 무거운 걸 잘 견디지 못하고, 또 뭐 부식이 잘 되죠. 기본적으로 기름덩어리이기 때문에 균열이 가거나 패이거나 분해가 되면서 패이고 막 이런 데가 많죠. 주저앉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매일 그걸 갈아내고 위에다 또 덮어씌우고 갈아내고 덮어씌우고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도로에 구멍 난 데가 여기저기 많아요. 그거를 한국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한국 차량들은 계속 바퀴로 퉁퉁 쿵쿵 쾅쾅 거기 치고 다니는 거죠. 계속. 그러면 이게 그러다가 이제 이게 문제 생기면은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브라켓이라고도 하는데, 이 브라켓 타이로드 엔드 요거는 하체 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이거 핸들 돌릴 때 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브라켓 타이로드 핸들을 확인해 봐야 돼요. 핸들을 돌리는데 뭐가 좀 이상하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핸들을 돌리는데 뭐가 좀 안 돌아간다, 뭐 끼리끼리 간다, 뭐 이상하다. 그럼 이 타이로드하고 타이로드 엔드하고 조향기어, 옴기어 그것도 당연히 봐야 되고, 반드시 이거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잘 안 망가진다 뭐 한다 이래가지고 그냥 지나가기가 쉽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게 가격이 조향기어하고 타이로드 엔드하고 요거하고 몇 개 교체하려 그러면 센터에서 몇백씩 들어가요. 3,400씩 들어가요. 그 하체 부품. 그것도 양쪽이 아니고 한쪽만 교체해도 그래요. 양쪽 다 하면 6, 700 정도? 너무 심한 거지.
뭐 공임이 많이 찍긴 하지만 그 부서값도 엄청 비싸게 받아요. 돌보는. 다른 데는 내가 모르겠고. 근데 요거 지금 15,000원. 늘 그렇듯이 중국산이야. 그럼 이 중국산이 기존에 정품이라고 달려 나온 것보다 더 안 좋을까요? 더 뛰어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지금 정품하고 품질이 거의 같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출고했던 2011년, 12년, 그러니까 볼보 S80 2세대는 2006년도에 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출고를 했는데, 그 내 차는 2012년도 시기거든요. 2012년도 볼보 S80 2세대는 이 부품들을 언제 만들었겠어요? 언제 설계가 됐겠어요? 2006년이에요. 아무리 그 가까워도 지금하고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기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2006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몇 년 됐어요? 거의 뭐 20년이 다 돼가는 그 시기에 만든 거라고. 지금 장착되어 있는 게. 그죠? 그럼 20년 전에 만든 거하고 지금 만든 거하고 어떤 게 더 성능이 좋겠어요? 지금 만든 게 당연히 성능이 좋지. 기계도 좋아지고, 응?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당연히 지금 만든 게 더 좋을 수는 있겠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리고 2006년식 같은 경우에 이 부품을 설계를 한 게 최소한 2006년이란 얘기지 2006년도에 설계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 볼보 차가 계속 굴러다니고 있었고, 승용차가. 그래서 한 30년 전에 설계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그게 2006년식이 나오면서 2006년도에 이걸 장착을 한 것 뿐이지, 어차피 타이로드핸드하고 이 브라켓이나 타이로드라든가 뭐 조향계 이런 거 설계하고 제품 만드는 그 내용은 그 2006년 이전에 이미 완성이 돼서 이거를 갖다 장착을 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재련 기술이라든가 또 힘을 받는 그 하중 계산, 충격 강도라든가 이런 거, 특히 그 재련 기술, 쇠를 어떻게 더 단단하게 만들지, 이런 재련 기술은 20년, 3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발달했겠죠. 중국이라 하더라도. 안 그렇겠어요? 당연히 지금도 발달을 했지. 그리고 여기 육각이 들어가는데, 육각 들어가서 여기 잡고 돌리는 거죠. 그거는 내가 이제 영상으로 좀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처음 해보면 어렵기 때문에. 볼보는 장착하고 빼고 하기가 얼마나 좀 곤란한지. 요거 하는 쉽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볼 거고. 그래서 이 15,000원인데 이거를 센터에 가서 하게 되면은 뭐 최소한 20만원 이상은 줘야 되고, 그죠? 타이로드를 교체를 안 하면, 타이로드라든가 또 조향기어 쪽을 확인을 안 하면 이것만 교체해서는 또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뭐 동시에 다 교체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근데 이제 자가 정비하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필요한 쪽만 교체를 하면 되죠. 근데 센터는 어디 가가지고서 한꺼번에 하체를 다 뜯어내고 싶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다 뜯어내고 싶다 그러면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또 그걸 다 뜯어냈다 그래가지고 천년만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멀쩡한 거 교체하고 그렇게 되죠, 한꺼번에 교체를 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개선품으로 보여지고 이거 깨져서 문제가 많이 됐었을 거예요. 아마도 두껍고 커진 것 같아요. 이게 요거하고 나사만 규격만 맞는다면 이게 더 두꺼워지거나 뭐 이쪽이 더 두꺼워지거나 한다고 해서 호환이 안 되진 않잖아요. 요 접촉되는 요 부위, 고정시키는 요 부위 두께만 맞고, 이 두께만 맞으면은 여기 두께가 좀 틀리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이 안 될 리도 없고, 이게 더 두꺼워진다고 해서 이쪽으로 고정이 안 될 리도 없죠.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게 지금 나사가 15mm인가 그래요. 15mm인가? 15mm 더 되겠는데? 18mm인가? 근데 나사는 지금 21T인가 내가 갖다 놨는데, 요거는 요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건, 지금 센터에서 갖다 놓은 거는 접시머리. 요렇게 접시머리, 너트죠, 너트. 너트를 2개를 지금 세다 놨는데, 타이로드 엔드 브라켓입니다. 타이로드 엔드라고만 호칭을 하는데, 국내에서 사용하는 그 부품의 명칭이 그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렇게 꼭 쓰이는 건 아니에요. 부품의 명칭이 여러 가지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식도 있고 뭐 그죠? 일본식도 있고 한국식으로 또 얘기하는 것도 있고 미국식도 있고 유럽식도 있고, 예? 브라켓 또는 타이로드의 끝부분, 타이로드 엔드. 근데 브라켓은 꼼꼼히 잘 받으시면 됩니다. 바퀴만 뜯으면 보이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자가정비 하시는 분들도 내가 좀 차가 좀 그렇다 해서 한번 뜯어보겠다 이런 분들은 타이로드 엔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품을 받아보니까 감개가 무량해가지고 한 7년 전쯤에, 7년 됐나? 6년, 5년 전쯤에 차가 파손이 돼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바닥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하체가 아주 박살이 났었죠. 이게 어디가 문제고 뭐가 잘못된지 뭐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수리를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많이 했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책으로 보거나 뭐 영상으로 보거나 이러는 거, 온라인에서 보거나 이러는 것도 설명 듣고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직접 빼가지고 확인하고 문제가 어떤 건지 직접 경험을 한 상태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를 보면 이런 거 하고 뭐 정비사라든가 물건 파는 사람들 입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이 정비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거는 매일 보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본인들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유튜브에서도 뭐 정비사들끼리는 금방 알고, 또 자가정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맨날 하는 건데 뭐 이거. 근데 정작 이 소비자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차량 정비랑 아무 관련이 없는 분들도 이렇게 자가정비를 하지 않더라도 내 차에 이런 부품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게 망가지면 이런 소리가 날 수 있겠구나, 그거를 좀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